문과 출신 개발자 젠브로와 나만의 AI 선생님 만들기. 안녕하세요, 젠브로입니다. 오늘은 챗GPT4의 매우 흥미로운 기능 중 하나인 커스텀 인스트럭션즈를 활용하여 AI 튜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챗GPT를 교육 목적으로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사이든 학생이든 또는 평생 학습자이든 이 영상은 챗GPT를 이용하여 학습 과정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젠브로입니다. 문과 출신 개발자 젠브로와 오늘 나만의 AI 선생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예전에는 를 공부하려면 학원을 다니거나 인강을 듣거나 또는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됐어야 했는데 이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나만의 AI 선생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AI 튜터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비단 AI 공부를 하는 데만 쓸 것이 아니라 아무런 제약이 없이 여러 분야에서 쓸 수 있어요. 최근에 저는 AI 튜터를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 앱도 만들고 약사 앱도 만들고 농부 앱도 만들어 봤어요. 의사 앱은 예를 들면은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어디가 안 좋다라고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병원에 가지 않으면은 자세히 알 수가 없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잘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증상들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불안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앱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농부 앱은 동료 중에 한 분이 주말 농장을 하시거든요. 주말 농장을 하시면서 재배를 하는데 어떠한 조건이 최적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인터넷을 찾아도 나오긴 하지만 보다 더 정교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준다거나 전략을 세워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오늘은 주로 AI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커스텀 인스트럭션스라고 해서 간단 버전으로 AI 튜터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MyGPT라고 해서 정교한 맞춤형 AI 튜터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해볼 거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우선 간단 버전부터 말씀드리면 커스텀 인스트럭션 상세 설정으로 이동해서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MyGPT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Explore GPT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이동해서 만들게 될 거예요. 제가 직접 실습 환경으로 이동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ustom Instructions라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Custom Instructions는 모바일로 세팅을 했어요. 그런데 PC에서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클릭을 하시면 세팅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팅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의 목소리로 할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모바일에서는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을 해서 나만의 GPT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한 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우선 햅틱 피드백이라고 해서 이제 대답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것이 진동으로 막 느껴지면서 진짜 말하는 것 같이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도 미리미리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보이스도 인식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PC에서는 목소리 정도만 변경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페르소나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페르소나 부여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팅을 들어가면 자, 다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커스터마이즈 챗 GPT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일단 인스트럭션은 대해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미리 설정을 해서 AI가 저한테 맞춰서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AI 공부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AI 공부를 해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라고 입력하면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How would you like
Chat GPT to respond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AI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정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당신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저에게 최신 AI 알고리즘을 5분 정도 설명해 줄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몇 분 정도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없으면 어떨 때는 굉장히 짧게 또 어떨 때는 또 길게 필요 없는 내용까지도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매일 학습 내용은 순차적으로 연관이 되도록 구성하고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게 이제 중급 수준을 설명해 달라고 했네요. 그리고 코드도 구현해 봐야 되니까 예제, 베이스 코드 예제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잘 이해했는지 검토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특화된 맞춤형 하는 것을 커스텀 인스트럭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페르소나는 여러 개는 설정할 수가 없어요. 딱 한 개밖에 설정할 수가 없는데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공부니까 이제 이렇게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세이브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방식은 MyGPT예요. 그래서 MyGPT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Explore GPT로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자, Explore GPT를 들어갔습니다. Explore GPT를 들어가면 이제 맨 처음 나오는 화면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Create랍니다. 나의 GPT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젠브로 AI 튜터라고 아까 이름을 하기로 했죠? 그러면 일단 저의 페르소나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엔 나의 페르소나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이 앱은 나만이 특화된 게 아니라 어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AI 공부를 하고 있는 직장입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이 앱의 이름은 젠브로 AI 튜터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런 다음에 AI 공부를 하고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초중급제라고 해볼까요? AI 학습을 도와주는 앱을 만들고 싶습니다. 앱입니다. 이렇게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또 뭐가 있었죠? 아까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한번 예를 들어서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사실은 이 위에 있는 거는 나한테 맞추기 위해서 많이 쓰는 건데 이 앱은 나한테 맞추기보다는 이 앱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번 볼까요? 초급이 아닌 중급 정도 수준 이거 괜찮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베이스 코드 예제 괜찮고 그 다음에 제가가 아니라 사용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설명을 마친 후에는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자, 이런 거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앱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예제를 설명해 주세요까지만 하고 이렇게 맞춰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앱의 이름이 설정이 되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업데이팅 GPT라고 하면서 제가 만들고 있는 앱이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자, 프로파일 픽처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있네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프로파일로 바꾸겠습니다. 네, 아주 귀엽게 잘 만들어졌네요. 저는 일단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잘 만들어졌는지 보려면 자, 아직까지도 아까 이름을 줬는데 안 져졌어요. 자, 그러면 이름이 제대로 안 져졌으니까 제가 여기서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젠브로 AI 튜터라고 이름이 정해지고 그 이름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기능을 하도록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는지가 여기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Conversation Starters는 이 앱을 맨 처음에 사용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할 건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보통 3개, 너무 많으면 사용자들이 보기 힘드니까 한 3개 정도로 했는데요. What is today's AI 알고리즘? 이거 한글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배우고 싶은 AI 알고리즘은 무엇일까요?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학습한 AI 알고리즘 중에 어떤 내용을 추가로 학습하고 싶으신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하는 걸 누르면 GPT 스토어를 누르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퍼블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블리시드라고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제가 GPT 맵에서 만든 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젠브로라는 이름을 해갖고 만들었으니까 제가 젠브로로 만든 것들이 다 있고 방금 만들었던 젠브로 AI 튜터가 여기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젠브로 AI 튜터 갖고 한번 저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를 먼저 시작해 볼까요? 제가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 4단계를 갖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알고리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알고리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알고리즘을 공부할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학습할 알고리즘 리스트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럼 한번 공부 계획을 한번 세워볼게요. 최신 알고리즘, 머신러닝 알고리즘 리스트를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앙상블도 나오고 있고, 차원 축소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 중에서 오늘 한번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보고 싶은 거는 라쏘와 리치를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은 라쏘와 리치 회기를 공부하고 싶어요.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치면 저는 맨날 라쏘와 리치가 헷갈리거든요. 라쏘는 기본적으로 라쏘 리치 회기 전부 다 과적합을 방지하면서 변수를 축소하는 그런 방법, 회기 분석의 방법인데요. 이제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각각 알고리즘 뽀개기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오늘은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위주로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개념을 설명해 주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를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알고리즘의 코드 구현 방법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라쏘와 리치에 대해서 코드를 구현을 한 것이 이렇게 원래 처음부터 제가 학습을 시켰잖아요. 코드 그 알고리즘이 알고 싶다라고 하면 코드 예제도 제공해 달라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코드 예제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코드 예제를 보고 콜랩에 들어가서 직접 구현을 해봅니다. 그래서 직접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AI, 젠브로 AI 튜터에서 제공해주는 코드는 이런 데이터세트도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에 있는 데이터셋을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구현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SK런에 있는 데이터셋에서 데이터를 캘리포니아 하우징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성과도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은 알고리즘의 활용 예시를 이해를 하는 건데요. 알고리즘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제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미리 찾아놓은 것이 있는데 라쏘 회기는 L1 페널티를 쓰고 리치 회기는 L2를 쓴다고 하는데 라쏘를 쓰는 경우에는 어떤 변수가 완전히 0으로 만들어서 가중치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고 리치 같은 경우는 L2인데 그 완전히 0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최소화 시켜서 변수를 그냥 놔두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통해서 이해를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심화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아 라쏘가 L1이고 리치가 L2다. 뭐 그냥 그렇게 외워 그렇게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끝까지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이해했다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1이 먼저 나왔나? L2가 먼저 나왔나? 봤는데 L2가 먼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L2를 먼저 줬지? 하면서 이제 찾다 보니까 L1 규제 같은 경우는 맨하탄 거리를 개념을 쓰고 L2는 유클리드라는 거리를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L1, L2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맨하탄을 써서 L1이고 유클리드를 써서 L2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알고리즘 뽀개기를 아주 자세하게 알고리즘별로 자세하게 볼 텐데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MyGPT랑 Custom Instructions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서 MyGPT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ustom Instructions는 특정 뭐 대화에 대해서 아까처럼 보이스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한테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거나 목소리를 바꾼다거나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훨씬 더 나을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맞는 정보를 또 특정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앱에 포커싱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마이GPT가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GPT 같은 경우는 그 원샷 그 튜닝이 아니라 멀티샷 튜닝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마이GPT를 가능하면 만들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아까 제가 찾았던 그런 알고리즘 리스트들 있잖아요. 그 정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각각 알고리즘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